137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금비령의 일화 의사 박문수와 진실한 친구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금비령의 일화 의사 박문수. 한돌자 박문수는 영조 때 이름을 날린 의사이다. 울산 출신으로 울산 문수함에서 기도하여 나았다 하여 이름을 문수라 지었다. 문수보살처럼 지혜가 심오하여 많은 중생을 구하라는 염원이 담긴 이름이라 한다. 주감선생, 어느 때 박문수는 어명으로 민정을 살피던 중 초행길로 지리를 전혀 모른 채 경상도 풍산 땅에 들어갔다. 산은 산령이 풍부하고 험준한 산악지역이었다. 산이 너무 험하고 고개가 높아서 한번 넘어본 사람은 다시는 넘지 않는 죄로 유명했다. 한돌자, 풍산은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으로 임진왜란 극복을 진두지휘한 명재상 유성룡의 본관이 바로 이 풍산 유시성씨의 고향으로 하회 마을을 세거지로 한 명문이기도 하다. 주감선생, 의사 박문수가 풍산의 이 험한 고개를 넘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게 되었다. 일어나야 한다. 박의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기진맥진하여 꼬박 사흘을 미동도 못하고 길 옆에 누워 있었다. 한돌자, 도와주시오. 구원을 요청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탈진하여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물. 그러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약했다.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징그러운 뱀을 보듯 그냥 지나치자 박의사는 살기를 체념했다. 주감선생, 그런데 바로 그때 대여섯 명의 안악들이 나무를 캐가지고 내려오다 박의사를 보게 되었다. 웬 사람이지? 보아하니 미친 거지인가봐. 죽었나? 글쎄, 그중 한 젊은 안악이 가까이 다가왔다. 물. 하늘이 도왔는지 모기보다 작은 소리를 여인이 들었다. 한돌자, 딱하기도 해라. 그러나 이 높은 산골짜기에 물이 있어야지.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박의사 곁에 다가앉아서 퉁퉁 부른 힘을 걷고 풍만한 젖을 꺼내 박의사에게 물렸다. 주감선생, 어머 세상에, 망측하게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젖을 물리다니. 안악들은 놀란 얼굴을 하고 한마디씩 했다. 한돌자, 박의사는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빨듯이 정신없이 젊은 여인의 젖을 한참 빨고 나니 갈증이 한결 가시게 되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박의사는 진심으로 생명의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감선생, 여인은 무거운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박의사를 부축하여 천천히 고갯길을 내려갔다. 한편 앞서 내려갔던 안악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방아를 끼어대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요. 미치지 않고서야 서방이 있는 년이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없지. 한돌자,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의 서방되는 작자가 몹시 분노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빠드득 이를 갈았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한참 후에 박의사를 부축한 여인이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었다. 주감선생, 세상에 정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듯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부인의 서방이었다. 이 환양년, 서방은 몹시 흥분하여 마구 아내를 때렸다.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을 때 박의사가 남자의 매질을 막으며 말했다. 한돌자, 잠시 참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뭐라고?
아내를 때리던 남자는 다짜고짜 박어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어이쿠, 몸이 온전하지 못한 박어사는 코피를 쏟으며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주감 선생,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남자는 쓰러져 신음하는 박어사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한돌자,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입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맹어사다. 이 말에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땅에 쓰러진 박어사를 내려다 보았다. 주감 선생, 발길질을 피하느라 몸부림치던 통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패가 드러난 것이었다. 발길질을 하던 남자의 얼굴은 금세 새파랗게 질렸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반쯤 얼이 빠져 있었다. 한돌자, 아이고, 부인의 남편은 박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이놈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박의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남자를 보았다. 주감 선생, 제기랄 사람보다 마패만 무섭구나.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근엄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아내 덕에 목숨을 건졌소. 만일 당신의 아내가 실로 행하기 어려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오. 한돌자, 그러나 당신의 행패는 너무 극심했소.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법이 어디에 있소. 무고한 사람을 때린 죄 당장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당신 아내의 은혜 때문에 오늘은 그만 물러가겠소. 집에서 근신하고 기다리시오. 박의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을을 떠났다. 주감 선생, 아이구야, 이제 죽었구나. 암행의사를 때린 남편으로서는 지옥문을 눈앞에 둔 사람의 심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관아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 한돌자 두 부부가 벌벌 떨며 동원에 나아가니 감사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던 박의사가 부드럽게 남편을 타이른 후에 이렇게 덧붙였다. 주감 선생, 부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얼마간의 전답을 준비하였으니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오. 두 부부는 감격하여 돌아갔다. 한돌자, 이때부터 그 고개를 금비령이라 하고 준비 없이는 그 고개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어느 기록에서는 금패령이라고도 한다. 역사학자 신호웅 박사 에세이 중에서. 이 진실한 친구. 한돌자, 아방 곧 본인 우리 쪽이 먼저 참 벗이 되어야 한다. 학생 시절 3명의 친구를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다 란 말을 들었을 때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살아보니 진짜는 귀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주감 선생, 친구나 벗을 지칭하는 용어는 동서양이 다르고 한중일도 각각 다르다. 한국은 친구, 중국은 펑여우, 일본은 도모다찌를 쓴다. 한돌자, 부흥은 봉황이 날듯 셋대가 함께 무리지어 나는 모습이며 우는 서로 손을 잡고 돕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부흥은 동문수학한 벗이고 우는 동지로서의 벗이다. 주감 선생, 따라서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한 벗을 부흥이라 한다. 예로부터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사귀는 벗을 보라고 했다.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니며 누구에게나 친구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 한돌자,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주감 선생, 인디언들도 친구를 가리켜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다. 친구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진짜다. 한돌자,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질풍지경초라는 글귀처럼 어렵고 위험한 처지를 겪어봐야 인간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주감선생, 인간 세상이란 염량세태라서 잘나갈 때는 친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 몰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현역 시절 잘나가던 친구가 갑자기 몰락하고 벽을 얻어 세상을 뜬 후 빈소가 쓸쓸한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돌자, 옛날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이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는가. 많은 이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 공백기 동안 진실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재정리가 되더라.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한다. 주감선생, 동양에는 가난할 때 참다운 친구라는 뜻의 빈천지교란 말이 있다. 난세에는 마음을 툭 터놓고 지낼 친구가 그립다. 한돌자 명심보감 교우편에서 말하는 금난지붕이다. 주식 형제 천계유. 이는 술 먹을 때 형 동생하는 친구가 1000명이나 있지만 금난지붕 일개무.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다. 현재 나의 친구들이 주식 형제인지 금난지붕인지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주감 선생,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반드시 떠오르는 인물이 추사 김정이다. 한돌자, 한때 잘 나가던 추사가 제주도로 귀향을 가보니 그 많던 친구들은 누구 한 사람 찾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소식을 전한 이가 있었는데 예전에 중국에 사절로 함께 간 이상적이라는 선비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해 그 먼 제주도까지 송달했다. 극도의 외로움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추사에게 그의 우정은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추사는 절절한 우정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세안도이다. 세안연우는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 라는 뜻이고 지송백지후야는 그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라는 논어 구절이다. 세안도는 이 논어 구절에서 연유한다. 주감 선생, 인생의 5가지 부자로는 돈, 시간, 친구, 취미, 건강을 꼽는데 그 중에서도 친구 부자야말로 인생 후반이 넉넉한 진짜 부자라고 할 것이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친구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주위에 마음을 기댈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필시 불행한 인생임에 틀림없다. 세계적 갑부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웰턴도 임종이 가까워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에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한돌자, 결국 내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다. 주감 선생, 한편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는 예로부터 오물을 들고 있다. 이는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한 인간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한돌자, 과연 참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논어의 게시편에는 공자가 제시한 3가지 기준이 나온다. 주감 선생, 유익한 새 친구 익자 사무는 1. 정직한 사람, 2. 신의가 있는 사람, 3. 견문이 많은 사람이다. 한돌자, 반면 해로운 새 친구 손자 사무는
1. 아첨하는 사람. 2. 줏대 없는 사람. 3.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설파하였다. 주감선생, 흔히 친구는 쉽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눈다. 1. 화우, 자기가 좋을 때만 찾는 꽃과 같은 친구. 2. 추우, 이익에 따라 저울과 같이 움직이는 친구. 3. 산후, 안식처와 다름없는 산과 같이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 4. 지우, 언제나 한결같은 땅과 같은 친구. 한돌자, 제갈 공명은 장수는 친복, 정복, 조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조화란 독수리의 발톱과 호랑이의 이빨을 의미한다. 리더에게 있어 조화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충고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또는 적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바쳐 구해줄 수 있는 신하를 말한다. 요컨대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인적 무기로서 공자는 이를 가리켜 쟁우라고 했다. 쟁우는 중국의 고대 처세서인 지전에 등장하는 말이다. 잘못을 솔직히 말해주고 고치게끔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를 가리킨다. 진정한 벗은 그 수보다 그 깊이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 목을 내주어도 좋을 문경지교 수준의 벗은 아닐지라도 쟁우, 산후, 지우 정도의 친구가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 138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와는 톨스토이의 나그네 인생과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낫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